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자격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거고요. 자격제도에 대해서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의결사항. 여기서 이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격사항이죠. 시험 시행기간장, 응시 자격, 자격증 교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로 드물게 한 문제 정도를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 양도 대여, 유사시 명칭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하게 되는데 드물게 이것도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핵심 부분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합격을 해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공부를 2번, 3번 했을 때 다르거든요. 자격증 시험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의 안배와 배분, 그 다음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시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노력의 결과물, 그리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합격증, 합격 여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책 내용을 2번 정도, 3번 정도 보면 좋겠지만 2번 정도 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또 핵심적으로 파고들면은 반드시 합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전체 중에 숲을 보고 세부적인 또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공부 방법인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 투자하고요. 그게 자격증 시험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 해설을 보도록 하면은 불공정한 심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게 제척이다. 이렇게 제외, 제척. 뭐 이렇게 한자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지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시험에서 한자까지 알고 막 공부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용어 해설을 알고 시험 문제를 풀면 좀 더 시간 단축이 되겠다 싶어요. 해촉은요,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뭐 우리가 해지 아니면 해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리에 임명을 촉탁을 했는데 맡겼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물러나게 하는 게 해촉이다. 해촉.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지역 광역자치단체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의회의 의결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다. 만들어진 법. 의결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만들어진 법. 징역이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죄인을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금고, 강제 노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 금고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 벌금이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이고 5만원 이상이 벌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5만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을 시키죠. 작업. 노역이라고 그러죠.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척, 해촉, 해촉, 지방자치단체 조례, 징역, 금고, 벌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단어를 공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제도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둘 수 있다. 이거 들이 아니고요. 둘이라고 하죠. 둘 수 있다. 둘 수 있으므로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다. 임의기관이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어떤 거를 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세 번째, 심의사항의 구속을 볼게요. 이 첫 번째가 중요한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심의사항의 구속 1번 중요하고요. 1번 중요합니다. 시도지사에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 따라야 된다. 2번 원칙적 시험 시행기간의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전국적인 어떤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시험의 전국적인 균형. 요렇게 1번과 2번이 심의사항의 구속으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볼게요. 심의위원회 구성. 첫 번째 구성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요하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및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 그럼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명하거나 위촉을 할까요? 다음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8번째까지 있죠.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해당하는 분들을 임명하거나 위촉을 할 수가 있죠. 국토교통부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능하고요. 위원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여덟 번째,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래서 공인중개사위원은 이 8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 중에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요거 중요하죠,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은 없다. 연임이 없다. 그리고 간사를 보겠습니다. 간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그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얘기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수가 있고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세 번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긴급하게 할 때는 그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며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기관에서도 대체로 좀 비슷하다. 심의위원회 임기라던가 그 하는 일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이제 수당 볼게요. 세 번째, 수당. 여기는 심의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요. 뭐 하여튼 교통비 정도? 하루? 여비? 모텔, 뭐 호텔은 안 되고 그 정도 묵을 수 있는 교통비와 여비 정도? 공무원이 그 위원인 경우에는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규정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위원회 제척을 보도록 하면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의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 당사자는 이제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을 하고요. 또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제척이 되고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이 됩니다. 다음, 위원회 기피, 회피, 해촉. 첫 번째,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해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회피를 해야 된다. 회피.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요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기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인데 시험 시행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격시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험 시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요,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할 수가 있고, 위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시행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시행 공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하는데요. 거의 뭐 1회 이상이라기보다 1회 정도? 1년에 한 번? 근데 이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뭐 이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법으로는 지금 1회 이상이라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당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시험이 시행이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예요.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없단데, 저도 지금 말이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있다.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 생겼거나 나라에 중대한 일이 생겼다, 뭐 포화 상태다, 그럼 못하게 되죠. 이런 거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공고. 계략적 공고가 있고요. 구체적 공고가 있습니다. 계략적 공고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예정 시험 일자,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 매년 2월 28일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공고는 예비 공고 후에 시행하고자 하는 그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엉망이죠. 글씨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못 쓰겠네요. 예, 이래서 이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어떤 경우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요. 자격 취소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에도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니까 여러분들도 부정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격시험은요, 약간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격증 시험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죠. 그 처벌이나 엄벌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공정사회의 첫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 응시 원서 등에 관한 것을 지금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응시 원서. 응시 원서는 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 및 반환. 응시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응시수수료 반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규칙을 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 규칙. 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수수료를 과잉 납부한 경우에는 과잉 납부한 금액의 전부, 과잉이죠. 과잉. 과잉이나 가오나 뭐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 시험 시행 기간의 규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반납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리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입니다. 시험의 출제위원회 임명 보겠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출제위원회 의무는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행이에요. 시행.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예요. 통보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간요. 수당 지급을 볼게요.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당 지급의 규정이 있습니다. 시험 방법 및 일부 면제. 1번 시험 방법. 원칙은 1차와 2차와의 구분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시험은 1차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도 있고요.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이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가 있는데 1차와
2차 동시이행. 시험 시행 기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다 이렇게 하죠.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1차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주관식 또는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가 있고요. 시험의 일부 면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해서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1차 시험은 몇 과목? 2차 시험은 몇 과목? 1차는 2과목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민법 중에서 총칙, 법률행위, 질권을 제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포함을 하고 민법은 지금 얘기했던 총칙, 법률행위, 질권을 제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민사특별법 이런 게 있고요.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에요. 2차 시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공인중개사 실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공시법,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합격자 결정이에요. 제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요. 2차 시험은 절대평가가 원칙입니다. 2차 시험에 있어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상대평가는 제외한다. 공인중개사의 어떤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 순으로. 이게 바로 상대평가가 되겠죠. 동점자로 인해 가지고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합격자 결정을 보겠습니다. 합격자 결정.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합니다. 시험 시행 기간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의 경우 2차 시험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해요. 상대평가 비슷한 건데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가 되겠습니다. 합격자 공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를 해야 돼. 결국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된 때 이를 공고한다는 얘기고요. 자격증은 언제 교부하냐? 합격자에 한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뭐냐?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공인, 여기 맞고요. 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시험 합격자의 별지 3호 서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1개월 이내 합격자에 관해서 별지 2호 서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를 하고 제3호 서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상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전자적이라는 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자동으로 아니면 원격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격증의 재교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교부라는 건 뭐예요? 자격증을 교부 받았는데 그 공인중개사께서 아니면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를 받는 거죠. 잃어버리거나 아예 알아보지 못하게 못 쓰게 됐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교부를.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재교부 신청서를 써가지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또한 그 행정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재교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인건비, 지면에 들어가는 종이값, 그다음에 잉크값,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교부를 신청하게 되는 자는 해당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그 조례에서 정하는 각각 뭐 어떤 자격증에 대한 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놓은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수수료를 정해놓은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고 재교부를 할 때 각각 얼마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행정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중요 기출문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오늘 지금 배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믹스를 해서 지문을 출제하겠죠. 한번 풀어보면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1번은 옳은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것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답이 나왔죠?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5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있고요. 여기서 옳은 설명은 어떤 건가? 1번, 2번, 3번, 5번은 틀렸고요. 결국 옳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4번은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내용까지 수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27번째 장이 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는 양도 대여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서 양도 대여는 안 되고요.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행정형벌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의 양수 등 금지. 양수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명칭 사용금지법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도 안 되고요. 행정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판례로서 자격증을 대여했는데 그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유사 명칭도 안 되고요.